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라이프 공명입니다. 네, 오늘도 해외 선물에 꼭 필요한 기초 상식 공부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쯤 재테크,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어떤 차트를 이용하는 재테크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보셨던 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했던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수도 없이 많은 수도 없이 많은 방법, 그리고 또 사용도 하고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참 오랫동안 사용되는 아주 사랑받는 지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기초를 배우시고 처음 초보자로서 해외 선물을 접하신 분들은 이동평균선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 말로 좀 적어놨는데, 일단 미래에 뭐든지 어떤 지표를 이용한다는 건 어쨌든 우리는 미래의 이 시장의 흐름, 방향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지, 그게 궁금한 건데, 이제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가격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변동했던 그 가격들을 산술평균한 값을 분석 기간이 되겠죠.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 변화했던 가격들의 산술평균 값을 계산해서 선으로 쭉 나타낸 것을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이동평균선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아주 딱딱 떨어지죠. 일정한 가격에 그리고 기간의 숫자를 계산하면 정확한 가격 자체가, 계산값 자체가 딱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 계산값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매매 전략을 세운다고 했을 때 굉장히 명확한 어떤 원칙이나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매수 매도 시점들을 명확하게 아주 정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기준이 명확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가격을 계산해서 딱 그 선이 만들어졌을 때 그 선 아래에서는 나는 매수를 할 거고 위에서는 매도를 할 거다 라는 이런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값이 나오니까. 근데 반면에 단점은 어쨌든 어떤 우리는 미래의 흐름 가격을 알고 싶은 건데, 어쨌든 이 지표 자체는 과거의 데이터들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과거의 움직임이 이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솔직히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100% 맞추기란 어려운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동평균선 값을 구해놓고 그 가격, 그 선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준을 세워놨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다시 거꾸로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이동평균선이란 자체를 지표로 많이 사용하고 또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장단점이 있다는 거. 100% 맹신할 만한 그런 지표는 아니고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분석 기간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주로 많이 쓰이는 평균선은 이제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기간이 짧을수록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짧은 시간 동안에 가격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이면은 일주일 동안의 어떤 가격의 평균 흐름을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연결한 선이 되겠고요. 20일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 그리고 60일은 3개월, 120일은 6개월, 이렇게 단기적인 기간부터 해서 장기적인 기간까지 이 가격의 흐름을 선으로 연결해서 보면서 지금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횡보 중인지 아니면 반대로 뭐 하락 추세인지 이렇게 방향성,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이동평균선의 장점이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뭐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론 알면 더 좋아요. 알면 좋지만 뭐 몰라도 그렇게 크게 우리 기법을 배우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런 게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구나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림을 하나 좀 알기 쉽게 보시라고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60일선까지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위에 5일선, 20일선, 60일선을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으로 나타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초록색, 가운데 초록색 선이 5일선의 이동평균선이겠죠. 그래서 5일선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이렇게 가격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21선 빨간색은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한 선이 됐네요. 그리고 61선은 주황색으로서 이렇게 더욱 완만한. 여기서 보시면 특징이 이 단기적인 매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일수록 가격의 흐름에 되게 민감하겠죠. 왜냐면 단기적으로 변화했던 그 값이 어떻게 보면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곡선이 구불구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값이 되게 완만해지고 가격이 둔감하기 때문에 좀 더 완만한 기울기에 선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선과 중기, 장기적인 선을 조합해서 봤을 때 대추세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의 매매 전략이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참고하는 또 선을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법, 제임스 대표님의 기법을 배울 때도 이동평균선을 기초로 해서 기법을 배우고 또 진입도 하게 되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서 이런 선이 있구나 정도 파악해 주시고요. 또 좀 더 상세한 공부를 하실 분들은 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는 것도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초, 해외 선물 기초를 상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라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내용까지 다루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쉽게 어떤 거구나 정도로만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알아야 될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해피라이프 공명이었습니다.